지난달 연준이 B컷을 단행한 이후 원달러 환율 1,300원마저 붕괴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외환 시장에서는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1,350원까지 치솟은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잠시 후에는 금통위까지 열리게 되죠. 금통위의 결정이 원달러 환율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 무섭게 오르다가 오늘은 잠시 주춤거리는 모습인데요. 그 내용부터 먼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경제 문제에 앞서서 물론 경제에 연관돼 있지만 우리나라에 그 캐고가 있었죠. 방송 전에도 그렇죠. 한강희 이렇게 소설가가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타셨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로 또 우리 방송 전체를 이끌어가는 김정은 사장께서도 문화와 경제의 문화, 그래서 문화에 굉장히 주력하시는 그렇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노벨 문학상 이런 쪽이 물론 이제 본인 자신이 가장 큰 능력이 있겠습니다는 타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최근에 애국심 발언을 제가 지금 많이 해오는데요. 좀 이렇게 경기를 좀 살려서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후손 세대에 좀 잘 살아야 된다. 특히 정치권을 대상으로 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 역시 위대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워낙 하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 워낙 많이 올랐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9월 27일 이후에 B컷 단행한 이후에 지금 한 13% 올랐으니까 차익점 좀 실현해야죠. 그래서 오늘 그 경제지표 얘기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또 페드 인사들의 얘기도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관심이 됐던 것은 이렇게 9월 CPI 상승률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상대로 예상보다 못 돌았지만 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좀 9월 CPI 같으면 좀 다소 8보다 높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예상을 했습니다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2.3에서 2.4% 나왔죠. 근데 추세적인 안정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통화 정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수력 정가스가 오늘 나타났는데요. 경기 문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강력한 태풍 때문에 사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업 상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주간 수력 정가스가 올라가서 어떤 분은 경기 침체로 해석하는데요. 경기 침체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페드 인사들이 지금 발언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죠. 김천 PD께서 이렇게 글로벌 빅샤이타에서 지금 페드 인사들의 얘기를 좀 유난히 많이 전해주고 계신데요. 그게 시장의 관심인데 시장에 정작 영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너무 엇갈리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 경제가 워낙 좋고 이러다 보니까 9월달 굳이 B컷을 단행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런 쪽의 비판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고 나서 페드 인사들의 얘기는 거기에 디펜스 차원이다. 맞대응하는 차원이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모습은 좀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마켓 리볼트라 해서 시장에 반란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국채금리가 B컷이 단행했으면 국채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국채금리가 거꾸로 올라가는 현상이 시장의 반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B컷 정책금리에 인하는 경제적 측면이든 이런 측면에서 효과가 무색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 경제지표 의견이 엇갈리고 그다음에 펜스의 인사가 엇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가 떨어지긴 했지만 장 막판에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우리 내부연만 없다면 사실 투자 심리에서는 그렇게 3대 지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렇게 표로도 나왔는데 장중에 낙폭이 컸지만 그래도 막판에 이 회복한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원달러 환율 도대체 왜 이렇게 이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는 것이냐. 자, 사실 연준은 B컷을 단행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B컷이 단행한 시점이 9월 18일이죠. FOMC 9월 회의가 끝날 때. 워낙 B컷이 있기 때문에 결국 원달러 환율이 조만간 1300 붕괴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이 시간을 통해서는 연내 붕괴되기 힘들다. 내년에 보더라도 내년에 봐야지 당분간 이렇게 붕괴되기 힘들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외환시장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외환시장이 개설돼서 연장돼서 새벽 2시에 끝나는데요. 오늘 135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300원이 뚫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 GIBI에 편입된 이후에 기획재정부에서는 90조 들어온다, 70조 들어온다 하면 그것이 내년 11월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좀 푹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에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50원도 뚫고 1350원 가니까 지금 환율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됐습니다. 자, 비컷 단행원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달러 약세가 될 거로 봤습니다. 그렇죠. 한번 그때 상황에 비교해서 지금 그렇게 약세대로 갔느냐? 지금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예. 9월 18일에 달러 인덱스가 100이었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 103까지 치밀었습니다. 막판에 이제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달러 인덱스는 장중한 때 103엔 돌파하다가 조금 나중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02대로 다시 오고 있습니다는 장중한 때는 103엔대까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예. 엔달러 환율도 9월 18일 날 142엔대인데 지금 148엔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달러 강세죠. 엔의 약세고. 예,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8월 초에 이렇게 7월 실업률 촉구에 국내 증시를 어렵게 했던 것이 이렇게 엔캐리장 청산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때도 비판했습니다는 오히려 지금은 각종 캐리 자금이 미국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비컷을 다행인데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때문에 이렇게 청산되기보다는 미국 쪽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미국 증시가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보겠습니다. 아까 김재현 PD께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50원까지 갔습니다. 그 국내 보겠습니다. 비컷 단행하면 사실은 많은 증권사 페이퍼들이 1300원 조만간 붕괴되지 않겠느냐. 근데 거꾸로 그때 당시에 위에 비해서 한 40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예. 40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자, 이번은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비컷 단행하더라도 미국이 가장 늦게 단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는 예를 들어서 연내에 1300원 붕괴되기 어렵습니다. 한쪽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특히 어제 환율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예. 왜 그럴까? 어제 WGBI 편입 첫날 거래일입니다. 90조, 100조까지 얘기했습니다. 들어온다. 환율이 많이 떨어져야죠. 근데 원달러 환율이 거꾸로 1350원 넘어서서 오늘 새벽에 2시에 끝난 원달러 환율은 1350원까지 가니까 기업들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추세와 관련해서 이렇게 비컷을 단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원달러 환율은 거꾸로 떨어지지 않고 환율이 급등했을까 하는 요인을 지금부터 한번 여러 각도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펀더멘탈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통화정책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통화정책 측면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달러 가치는 머큐리 펀더멘탈 요인과 그 다음에 마스 통화정책 요인이 있습니다. 9월 FOMC 회의 끝났을 때 원달러이 떨어질 것이다. 달러 약세될 것이다 하면 너무 통화정책 측면에서 마스엔 통화정책만 감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 아시겠습니다는 마스엔 통화정책 쪽에서 비컷을 단행했으면 당연히 달러가 약세가 되죠. 약세가 되죠. 근데 이번에는 그때도 그랬습니다는 페드의 금리는 웩더덕 현상. 다른 국가가 먼저 금리를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페드의 비컷은 가장 나중에 단행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빼고. 그러면 이제 1990년대 상황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들어서는 신흥국들이 먼저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흥국이 내리고 비유로 선진국들이 스위스라든가 스웨덴 이런 데 내렸죠. 다들 뭐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핵심 유로국이 내리고서 페드가 제일 나중에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비컷이 금리 차가 대발산된 게 아니라 오히려 레이트 컨버전스 대수렴됐습니다. 그래서 비컷은 과거와 달리 미국이 주도했다라면 금리를 내렸으면 달러 약세가 되는데 이번에는 가장 늦게 단행했으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금리 차면에서는 자, 미국의 비컷만 따진다면 달러 약세가 되겠습니다는 사실 자금 흐름에 의해서 통화 수요가 달러 수요가 많이 나타나는지 적게 나타나는지 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국가들은 먼저 내렸으니까 자, 미국이 이렇게
B컷을 단행했으니까 금리차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B컷 요인이 달러 가치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컷에 따라서 과잉적으로 달러 약세 원달러니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 시각이 잘못된 거죠. 예.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이 관계상 1990년대 그레이트 컨버전스 내지는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대발상과 대수렴 이게 통화 이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인터넷에 찾아봄과 함께 예.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 요인뿐만 아니라 머큐리, 펀더멘탈 측 요인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B컷의 요인이 달러 강세로 이렇게 자리 잡았지 못했다면, 사실 달러 강세는 뭐냐? 머큐리 요인이 더 작용한 거죠. 그러면 이제 달러 인덱스의 구성주 중에서 예. 여러 이제 구성 국가들은 다 알 겁니다. 이 중에서 미국만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럼 미국은 이제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9월 실업률 4.1%입니다. 완전 고용 수준 상당히 근접했습니다. 예.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오늘 발표했던 9월 소비자 물가 상승 2.4%입니다. 예상치보다 0.1% 높게 나왔지만 목표치 2%에 근접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런던 통신원이 전해졌습니다는 유럽도 물가 하락세가 너무 빠르다 이런 예.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빠르지 않습니까? 그럼 목표치에 근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 발표되는 3분기 성장률 지금 3%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에 3%. 지금 미국 경제 좋지 않습니까? 고용도 좋고 물가도 잡히고 성장도 좋고. 그러니까 미국의 B컷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비판과 함께 B컷에 따라서 달러 약세가 되는 게 아니라 달러 강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1990년대 클린턴 민주당 정부 시절에 제가 민주당을 굳이 강조하는 것은 해리스 민주당 후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의 신경제 시위에 비된다. 그때 당시에 1990년대 후반에 달러 강세 시대의 루빈 룩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복이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달러 강세 추세를 지금의 제닛 환율의 중부부서가 페드가 아니라 재무부거든요. 예. 재무부 수장인 앨런 독트린 시대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1990년대 민주당 클린턴 정부의 경제 신화를 창출했던 것도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의 1대 교수들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은 로버트 슈어러입니다. 예. 근데 지금의 미국 경제가 좀 강하게 되고 달러 강세했던 것이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주도하고는 제닛 앨런 장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번 이론적으로 점검해드린 것도 바로 이런 국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미국 측 요인들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사실 주변국 환율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중에 가장 큰 변화가 일본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페드의 B컷 단행에도 불구하고 원달러이 떨어지고 달러가 약세되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느냐 하면 주변국 요인도 가세했다. 예. 대표적으로 일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연초부터 이제 기시다 이게 9개 법칙이 올렸다. 기시다 총리는 중간에 사임할 것이다. 예. 결국 이제 사임 형태보다도 자기의 정권을 연장하지 않는 차원에서 지금 이시바로 넘겨졌습니다. 자, 이시바 시계로 개파관이 없다 하는 측면에서 자민당 선거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이렇게 이 합종 연합에서 극적으로 승리를 했는데요. 예. 맨 처음에 이렇게 알려졌죠. 이시다 시바르 같은 경우는 자, 출구 전략 원한다. 추가 금리 원한다. 엔저보다는 엔화 강세 원한다. 이 시각 때문에 사실 엔달러 환율이 142엔까지 떨어지면서 니케이 지수가 하루에 1000포인트 폭락했죠. 그렇죠. 중도 계파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 빨리 또 이렇게 좀 입장을 변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아시겠습니다는 NDF 원달러 환율도 그때 1310원도 분기됐습니다. 예. 이때 뭐냐, B컷이 나온 것과 함께 사실 이런 것이 겹치다 보니까 원달러이 조만간 1300원도 깨지는 게 아니냐였네. 이 시각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니케이 지수가 1000포인트 떨어지다 보니까 이시바가 총리가 입장을 선회했죠. 예, 그렇죠. 당분간 뭐냐, 추가금리 원하지 않는다. 엔화 강세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은
오늘까지 합치면 원달러 환율이 141엔에서 148엔, 149엔. 자, 보니까 지금 5년간의 상관계수가 몇이냐? 0.3입니다. 과거보다 높아졌습니다. N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미국의 B컷에 의해서 원달러에 떨어질 것에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청자분들이 미국의 B컷만 강조를 해서 환율을 보면 안 된다. 세계가 하나다. 그렇죠. 지금 세계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가 정치 군사력 측면에서 230km 부대지만 홍앵커도 지금 한경에서 방송을 할 때 지금 속보로 김채연 PD가 나오는 게 30초 단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의 경제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비컨만 단행하면 보면 안 된다. 주변 세력도 다 봐야 된다. 이게 지금의 경제 상황이다. 그래서 세계가 지금은 하나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가 아니라 월드다. 미국도 국가가 아니라 컨트리가 아니라 스테이트다. 일본도 스테이트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자, 환율을 얘기할 때 지금 미국의 비컨만 얘기하면 안 된다. 주변국 얘기도 다 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 측 요인들을 살펴봤는데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이 이번 주 들어서 사실 위안 정책을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 구이사 대책을 추진했는데 왜 위안화는 평가 절상을 했을까? 그랬었죠. 이게 미스매치지 않느냐? 자, 내수를 회복시키는데 수출도 회복시켜야 되는데 왜 위안화는 절상을 할까? 이게 시진핑의 돈 가두기 목적이다. 그래서 서로 미스매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냐면 여기 환율 시장에서는 자, 위안화 평가 절상 고조하니까 홍콩 여가 시장에서는 포지선 1달러 7위안도 해서 6.92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내에서는 1달러 7.2까지 갔습니다. 여기와 영내 간에 이렇게 미스매치다 보니까 환투기에 제공하는 거죠. 환투기 제공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 하는 시각에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 고시에서 올해 안에 6.5위안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 원과 위안화의 상관계수가 0.7이니까 원달러 떨어지지 않겠느냐. 1,300원 조만간 몰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나왔습니다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거는 어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시진핑이 경제 부양책을 추진하고 위안화 절상을 추진해? 이건 시진핑의 자체적인 목적, 장기 집권 기반이다. 하지만 이게 과연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을까? 그렇죠. 또 여기와 영내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환투기 세력인데 국제 환투기 세력은 인민은행의 발권보다도 더 신뢰가 있는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점을 의식해서 이번 주 들어서 사실 위안화를 절상고시하지 않고 절하고시할 것이다. 그럼 환율은 위안화 환율은 높다는 거죠. 그럼 원과 위안화 간의 상관계수가 이렇게 0.7이니까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 그렇죠. 비컷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거꾸로 올라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 그러니까 국외 요인들을 살펴봤는데요. 국내 요인들은 어떤 점들이 또 작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요인은 비컷, 이 문제보다도 우리 내부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 내부 문제가 진짜 많습니다. 이 문제를 누차 한번 말씀드리는데 반복해서 다른 각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 안 좋죠. 우리 경제 안 좋으면 어쨌거나 WGBI 가입했다고 해서 우리 경제 좋다 이런 안 좋습니다. 2분기 성장률 이렇게 역성장이고 3분기에도 재료성장이고 또 다른 국가도 비교해봐야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발전 단계로 볼 때는 다른 국가로 비교해봐야죠. 미국이 지금 올해 성장률이 2.8%까지 가는데 경제 발전 단계를 경제 스케일 규모로 보면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국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리질런스 탄력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가고 이 3분기 성장률이 0.2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냐? 이런 경기부양책, 다른 국가들은 전부 경기부양책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기부양책 뭐가 추진합니까? 통화정책에서 비컷도 가장 늦게 하고 그 다음에 자막이 7번 자막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6번 자막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7번 자막을 좀 아마 준비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자 경기부양책도 없고 경제 강요도 없고 뭐 이런 정치권은 더 문제고 이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선 뭐 하나 한국 경제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8월 초 이후에 7월까지 올해 들어서 27조 정도 들어오다가 그때부터 서든 스탑이 발생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 나가는 거죠. 어제 WGBI 합류에도 삼성전자, 우리 대표격에 해당하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하는 상태에서 주가가 어제 그렇게 생각만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원달러는 밖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사실 외국인 자본이 계속해서 이탈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거꾸로 B컷에서 1300m 떨어지는 게 아니라 1350원까지 올라가는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 열리는 금통위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 맺어주시죠. 금통위원들 고민이 많으시겠죠. 그렇죠. 한국은행이 이미 여러 가지 이상한 발언들을 많이 했으니까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니 강남의 교육 문제까지 통화정책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고민 많겠죠. 이것저것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고민이 많을수록 가장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제1선 목표, 설립 목표는 뭐냐? 저희들도 한국은행이 될 때 설립 목표 1조 물가 안정입니다. 예. 근데 지금 물가 어떠냐?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금 우리나라가 1.6% 한국은행에서 설정하고 있는 2%포인트 밑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이미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올해 3월이나 6월 정도, 늦어도 7월 정도는 내줘야죠. 지금 우리 물가가 목표치 하달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 측면에서 금리 인하가 늦었으니까 자꾸 이걸 디펜스 차원에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해당 부서 국토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예.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재정부가 하는 거고, 정치권에서 하는 거고, 당신네들 물가를 그동안 강조했던 물가가 안정했는데, 이 상태에서 금리를 안 내리냐. 다른 국가는 다 금리를 내렸는데, 잠시 후에 금통위원회에서 고민이 많겠지만, 예. 어려울수록, 불확실할수록 기본에 충실하기를 꼭 좀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다 지금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는 대부분 뭐냐면 지금 MZ 소상공인, 얼만큼 어렵습니까? 그렇죠. 이자 부담에서 지금 아주 목에 꼭지까지 와 있습니다. 불만이 아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어려울 때속 제1선 목표에 좀 충실해서 결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